안녕하십니까. 이대영 박사의 건강이야기 이대영입니다. 오늘 순서는 요통과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허리 근육이 약해서 발생하는 단순 요통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오늘은 허리 척추의 병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요통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허리 척추체의 병적 이상에 의한 요통을 이해하려면 우선 척추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부터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척추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크게 대별하면 5가지입니다. 첫째가 척추뼈거든요. 뼈가 있고 척추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대고 네 번째가 척추신경이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허리 근육. 이렇게 5가지로 크게 구분하면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그 구조하고 기능이 어떤 건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척추는 인체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번 척추뼈 모양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게, 여기가 머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엉덩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 부위 이걸 여러 가지 척추뼈로 구성되는 걸 이걸 경추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등 쪽은 흉추, 그 다음에 허리 부위의 척추뼈는 우리가 요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하나 척추뼈를 한번 볼까요? 한번 다음 그림 볼까요? 그 척추뼈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 그림은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위에서 아래 보면은 앞에 이렇게 커다란 추체라는 척추뼈의 몸통이 있습니다.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보면은 이 중간 부위에 척추관, 그래가지고 척추에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죠. 이렇게 뻥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이 척추관이 바로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거든요. 척추신경이. 그러니까 요 부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허리 통증 유난히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그림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은 여기 뒤쪽이거든요. 뒤쪽에 후관절이라는 2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디스크는 이게 척추뼈거든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척추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는 그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는 척추체는 이렇게 앞에는 1개의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는 2개의 후관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척추뼈는 관절이 3개입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관절이 3개라는 뜻은 뭘 뜻하냐면은 척추체가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전후, 좌우, 회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 무릎 관절은 관절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일반 관절은 관절이 하나밖에 없는데 척추체는 한 마디마다 이렇게 관절이 3개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쉽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인대는 여기가 인대가 보이거든요. 척추뼈하고 디스크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쭉 붙들어 매주는 역할을 하니까 척추가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주는 조직이죠. 자, 그러면은 척추신경은 머리의 뇌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척추관을 통해가지고 아래로 쭉 통과합니다. 쭉 통과하게 되는데 이 척추신경이 척추관이라는 구멍을 통과하면서 척추뼈 마디마다 좌우로 한 쌍씩 신경근이라는 가지신경을 이렇게 분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보면은 허리는 이게 요추거든요. 허리입니다. 요추에서는 척추뼈 마디마다 이렇게 요추신경근이라는 가지신경이 이렇게 갈라져 나왔죠. 그런데 이 요추신경근이 이렇게 조금 지나면서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엉덩이, 넓적다리, 장단지 이렇게 다리로 쭉 통과하거든요. 통과하면서 다리 근육 움직여주고 다리가 아프다, 저리다, 차갑다 이런 감각신경을 조절하게 되거든요. 한번 다음 그림 볼까요? 여러분 자골신경 아시죠? 그러니까 자골신경이 이게 바로 자골신경이거든요. 여기가 허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추신경근이 갈라져 나가지고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빨아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골신경이라는 말 자체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설명드린 요추신경근에 서로 이렇게 뭉친 다발이 이렇게 한 덩어리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자골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골신경은 요추신경근이 뭉친 다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척추 재구성용분 하나인 그 구성 성분인 그 지금 설명드린 데는 척추뼈, 디스크, 인대, 척추신경, 허리근육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허리 통증 생기겠죠? 허리 통증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요통과 허리 디스크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먼저 번 시간에 제가 허리 근육이 약해서 발생하는 단순 요통은 이미 설명드렸죠. 설명드렸고. 그러니까는, 이번 시간에서는 허리 척추의 병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요통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서도 허리 디스크하고 증상이 아주 비슷해서 자꾸 혼동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허리 디스크를 설명드리려면은 우선 또 디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한번 디스크 한번 모양 볼까요? 자, 디스크는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셨겠지만 이게 척추뼈를 간단하게 그린 거거든요. 척추뼈 있고 그 사이에 디스크가 끼어 있어요. 근데 디스크 중앙에는 이렇게 그림은 실제로 불그스름하게 그렸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듣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수액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수액은 찐득찐득한 젤리 같은 액체입니다. 액체가 있고 그 둘레는 이렇게 섬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언뜻 보면 어때요? 자동차 다이아입니다. 자동차 다이아 생각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자동차 다이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허리에 웬만한 충격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져도 그 충격을 흡수해서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자, 보실까요? 허리에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면 납작해지죠. 순간적으로 납작했다가 다이아하고 똑같으니까는 그 쿠션 역할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고 가거든요. 정상 사람의 허리 디스크의 기능하고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정상 기능을 가진 허리 디스크에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그냥 확 들어 올린다거나 안 그러면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이렇게 아주 부자연스럽게 오래 장기간 계속되면 허리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허리에 부담이 가게 되면은 디스크가 부담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밖으로 터져 나오거나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를 둘러싸고는 섬유림이 터져 나가면서 수액이 밖으로 터져 나가야 되거든요. 밖으로 터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다음 그림 볼까요? 디스크를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섬유림이 보이고 가운데 수액 보이시죠? 수액이 보이는데 수액이 터져 나가고 이 가운데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가지신경이 요추신경이라는 근이라는 가지신경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터져 나온 수액이 척추신경하고 요추신경을 압박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디스크가 뒤로 터져 나가서 신경근 압박하고 신경근 압박하니까 이렇게 요추신경근이라는 가지신경을 눌러서 나타나는 증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는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터져 나온 디스크가 척추신경이나 요추신경을 압박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이 나이 든다, 늙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나이 들고 늙으면은 노화 현상 불가피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면 저같이 이렇게 주름이 좀 많이 지거나 머리털이 많이 빠진다,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자꾸 연상하시는데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도 다 늙어가는 노화적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도 예외 아닙니다. 디스크도 똑같아요. 근데 디스크가 노화 과정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디스크 중앙에 있는 이 수액이죠. 수액은 찐득찐득한 젤리 형태라 그랬잖아요. 이 젤리가 수분의 함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수분의 함량이 줄어드니까는 디스크 원래 기능은 쿠션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그 쿠션 역할을 상실하게 돼요. 그럼 한번 MRI 보면 간단하게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상 사람의 MRI를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보면은 척추뼈 보이고 가운데 디스크 보이고 수액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거든요. 하얗게 보는데 퇴행성 변성이라는 노화 현상이 걸리면은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까맣게 변색이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디스크 속에 있는 수액의 수분의 함량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런 거를 디스크의 퇴행성 변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디스크 퇴행성 변상이 일어나면은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정상 디스크를 자동차 다이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이 이렇게 나면은 바람 빠진 다이아 생각하면 그 다음에 간단하게 생각됩니다. 다이아 바람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자동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까는 다이아가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이아가 주저앉으면 다이아가 바깥으로 이렇게 뿔룩하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자꾸 움직일수록 다이아가 손상했고 나중에 찢어나가죠. 찢어져 나갑니다. 디스크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아까 이 두 그림은 좀 전에 본 그림입니다. 정상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퇴행성 변성이 생겼어요. 퇴행성 변성이 생기니까는 디스크의 본래 기능은 쿠션 역할을 상실하거든요. 쿠션 역할을 상실하니까 몸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는 관계없는데 사람은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몸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니까는 조금씩 내려앉게 되면은 자동차 타이어하고 똑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으로 볼록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볼록한 게 보이잖아요? 보이죠? 볼록해진 게. 이거를 우리가 디스크의 추간판 팽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팽륜은 이렇게 좀 붉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퇴행성 변성으로 이미 이상이 생겨서 약해졌어요. 이 약해진 디스크에 어떤 무리한 힘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뭐 간단하게 바깥으로 터져나가거나 뭐 이렇게 붉어지거나 그런 현상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이렇게 붉어지거나 그 터져나온 수액이 아까 설명드린 그 척추관대에 있는 척추신경이나 그 요추신경근이죠. 이런 거를 압박해서 발생하는 증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한번 이 그림 보면 또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게 척추신경이거든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짤룩해진 게 보입니다. 이렇게 눌린 거는 우리를 기계적 자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계적 자극 외에도 디스크가 이렇게 뿔룩해서 이렇게 퇴행성 변성이 났으면 이 디스크는 분명히 손상이 일어났거든요. 이 손상된 디스크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물질이 이 신경조직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 때문에 솔직히 증상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까꿀 얘기하면은 이렇게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게 별로 심하지 않더라도 염증 반응이 심하다 그러면은 환자분은 허리 디스크 증상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RI 찍었는데 별거 아니네. 그런데 환자분은 굉장히 고통 많이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신경조직의 염증 반응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뭐냐면 허리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 허리가 더 많이 아픈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더 많이 아픈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허리 디스크 환자의 대부분은 허리 통증보다는 다리 통증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은 되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허리 디스크에 허리 그러면 자꾸 허리만 생각하는데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엉덩이까지 같이 아픕니다. 되게 엉덩이까지 같이 아픕니다. 그리고 다리 통증은 다리가 이렇게 저리고 그러니까 통증이 이렇게 전기통이 쭉쭉 뻗치는 방사통이거든요. 방사통입니다. 그리고 심하면 다리가 마비 온다. 발가락하고 발목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뭐 감각이 이상하다. 이런 그 신경 마비 증상까지 호소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환자분이 다리 통증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나는 허리하고 엉덩이만 아프다. 그러면 실제로 이분은 허리의 디스크보다는 허리에 발생한 다른 질환 의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의 주 특징은 허리가 물론 아프지만 다리가 저리고 뻗치는 방사통이 동반돼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그 허리 척추체 구조, 기능, 그 다음에 디스크의 기능,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의 증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그 궁금하다, 질문이 있다, 그럼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산에도 아주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면서 좀 러닝머신 같은 걸 좀 세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 다리 같은 데는 전혀 그렇게 아픈 증세는 없고요. 이 허리 아프면서 양쪽 옆구리, 어떻게 보면은 좀 골반 쪽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가 굉장히 심하게 아프거든요. 그때 박사님 말씀이 그게 지금 디스크보다는 다른 질병에 가깝다고 그랬는데 사실 병원에 가봐도 신장에도 뭐 별 이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내용 보면은 허리 디스크하고는 조금 좀 다른 증상 같거든요. 그러면은 허리 디스크하고 아주 유사하면서도 증상은 조금 다르고 좀 사춘충된다 그럴까? 그런 병들이 우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추간판 대장증이에요. 이 병은 이름 그대로 추간판의 안쪽에 이상이 생겼다. 뭐 간단하거든요. 한문이니까. 그러면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허리 디스크라는 말은 터져나거나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거나 신경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병이거든요. 근데 추간판 내장증은 튀어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붉어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에서 신경 조직은 눌림을 당하거나 뭐 이상은 생기지 않았는데 그 디스크 자체가 변성이 되면서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자체에 변성이 생기고 거기에 염증이 반응이 생겨가지고 오는 그 병이 있거든요. 그걸 추간판 내장증이라는데 추간판 내장증의 병은 증상이 일반 디스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일반 허리 디스크는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할 때는 비교적 견딜만 하고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은 좀 불편한 걸 느끼는데 이 추간판 내장증 환자는 활동할 때는 되게 편하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웬만큼 걷고 움직일 때는. 그런데 차렷하고 가만히 서 있거나 안 그러면 앉아서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몸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좀 편하고 움직여주면 편하니까 본능적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꾸 허리 움직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경미한 거는 의사분들이 병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 상태가 조금 심하면은 추간판 내장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이 아마 그 질환하고 비슷할 가능성은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심나는 거는, 후관절증이라 그래서, 아까 그 허리 디스크에는 관절이 앞에는 디스크가 있고 뒤에는 후관절이 2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관절증이라는 얘기는 후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이 증상하고 비슷합니다. 그 두 가지 다 허리하고 옆구리하고 엉덩이 쪽은 많이 불편한데 다리 쪽까지 뻗치는 방사통은 없거든요. 아마 제가 느낄 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허리가 좀 아프고 막 심해가지고요. 누워있다가 제가 원래 좀 누워있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막 일어나서 막 빨리 걷는다든가 그러면은 허리가 쫙 펴지거든요. 다시. 확실히 저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런 증세 같습니다. 이대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요통과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척추체 기능, 구조,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증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허리 디스크의 진단,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서 또 자연치유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자연치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 이유는 바로 피부에 햇빛을 덜 받아서 비타민 B가 부족한 게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신 질문은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이대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골다공증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순서도 역시 골다공증의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